안녕하십니까, 텐트커피 유철호입니다. 여름 휴가를 떠나려고 하다가 갑자기 생각나는 주제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공유를 하고 싶어서 제가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신선한 커피 맛있나? 이런 주제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제목이 자극적이어야 좀 사람들이 많이 볼 것 같아서 한번 그렇게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선한 커피가 맛있냐? 이건 우리의 통념이고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이러한 그 슬로건으로 많이 그 이익을 받습니다. 신선한 커피가 맛있다. 당연히 신선한 커피가 맛있다. 제품, 이거는 뭐 커피뿐만 아니라 모든 식품에 해당되는 내용 같아요. 신선한 게 맛있죠. 당연히. 네. 그래서 커피도 과연 거기에 적합한가 그런 주제로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볼 자료는 피크 플레이버 커피라는 데서 나온 자료인데요. 여기는 제목에서 그 회사 이름에도 알 수 있듯이 그 플레이버를 피크로 찍는다 이런 거에 좀 꽂힌 회사 같아요. 그래서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제 그 회사 히스토리랑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회사가 전개되고 있는지를 봤더니 주로 그 경쟁하는 것들이 그 마트용 원두 같아요. 그래서 한 120일, 한 3개월 뭐 이렇게 된 뭐 오래된 그 커피에 비해서 자기들이 좀 더 신선하다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표를 보면요. 7일, 일주일부터 한 8일, 일주일 넘어서부터 커피는 피크를 찍다가 10일 정도에서 피크가 멈춰서 점점 피크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플레이버만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커피가 신선한 커피라는 기준을 신선하다고만 하면 첫 번째 만든 일일제 커피가 가장 신선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신선한 커피를 먹는 게 아니라 맛있는 커피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맛있는 데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까지 움직여 왔습니다. 그래서 납품을 하고 3일에서 5일 아니면 일주일 그때 가장 맛있고요. 점점 맛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홍보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피크가 10일 정도에서 피크를 찍고 점점 피크가 내려왔어요.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어떤 커피 플레이버에 대한 그러한 통념들이었고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다른 자료를 한번 볼게요. 커피 플레스니스 앤드 피크 오브 더 플레이버 부트커피에서 나오는 자료인데요. 부트커피에서 만든 회사죠. 부트커피에서 나온 자료인데 여기에서 보면 또 어떤 게 나오냐면 여기 위크 단위로 이제 표시를 했어요. 1주 때 1주째 쭉 올라가다가 2주 때 피크를 찍고 점점 내려간다 이런 내용이죠. 이거랑 거의 유사하네요. 그죠? 약간의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프는 똑같고요. 근데 여기에는 하나를 더 첨가를 했는데 플래스니스라는 걸 하나를 했어요. 그래서 신선한 커피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표로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건 뭐 당연히 시간이 지나갈수록 신선도는 떨어진다. 그렇지만 피크가 올라간다. 이 구간에 피크가 생성된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약간 예외 조항들이 있어서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사람의 취향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화로가 맛있는 사람이 있고 참치회가 맛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화로가 맛있는 사람은 일주 바로 갓 볶은 커피가 맛있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또 사례를 통해서 얘기를 하자면 제가 납품을 했던 회사 중에 하나가 있는데 거기는 커피를 제가 공급해주면 테스트를 통해서 가장 맛있는 상태에서 커핑을 해가지고 그 매장에 내놓거든요. 근데 그 사장님은 한 달 정도 에이징을 시켜요. 에이징을 시켜가지고 한 달째 가장 커피가 맛있다고 생각을 해서 냈습니다. 물론 이제 한 달 된 커피보다는 갓 볶은 커피가 약간 그 가스도 있고 더 신선한 기운이 있겠지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가스니까 잠잠하게 잡혀버리고 느긋한 단맛이 올라오고 잠잠하고 자기가 먹을 때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커피가 가장 맛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냥 개인적인 직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직접 가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면 한 달
3주째 된 커피, 4주째 된 커피가 플레이버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이러한 통념들로부터 약간 생각을 달리할 게, 그 커피는 한 달째가 피크를 찍는다 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떨어지지도 않고 천천히 이런 곡선을 들으면서 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러면 피크가 한 달이 되는 거예요. 이쪽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케이스가 존재한다. 예외 조항으로 존재한다 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서 좀 이 신선한 것들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선한 것들은 굉장히 상대적인 거예요. 이 피크 플레이버 커피 같은 경우에는 120일 된 커피에 비해서 본인의 커피가 더 상대적으로 신선하다. 그렇죠? 여기는 3달 된 커피보다 한 달 된 커피가 신선하다. 그래서 그 기간 산정이라는 거는 우리가 해주면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화로를 먹었던 사람들은 화로가 익숙한 거고, 참치회를 먹었던 사람들은 참치회가 익숙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숙성을 오래 시킨 다음에 이제 커피를 먹는 거고, 지금처럼 지금 현재처럼 약간 그 스페셜티 커피가 있고 바로바로 납품해서 공급할 수 있고, 아니면 본인이 로스팅을 로스트 카페를 운영을 하면 화로를 먹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거예요. 그냥 받아 쓰거나 아니면 유통을 하는 것들은 참치회를 먹는 게 되는 거예요. 자, 참치회도 물론 화로처럼 바로 먹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참치회를 바로 먹을 수 있는 요건이 안 되잖아요. 지금 뭐 동해에도 참치가 잡히긴다 하는데 우리가 참치를 먹어본 경험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익숙한 것을 선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치회는 숙성해서 먹는 게 맞고, 화로는 물론 화로도 이틀 3일 숙성해서 더 먹었다고 해서 더 맛있다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화로는 바로 잡은 상태에서 바로 회를 쳐서 먹는 게 맞다. 그래서 화로는 우리는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익숙한 거를 선호하게 돼 있어서 주변에서 그렇게 찾게 되죠. 자, 그래서 바로 먹는 사람도 뭐라 할 수 없고, 한 달 있다가 먹는 사람도 뭐라 할 수 없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어떤 정형화된 규칙이 아니라 취향의 영역으로 그냥 생각을 해버리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좀 더 무책임한 것 같고,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고 지금 트렌드는 어떤 건지, 그런 것까지요. 자, 숙성이랑 에이징을 그냥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커피를 숙성시킨다 그러면 그 용어 자체를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커피는 숙성이 됩니다. 숙성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숙성이라는 거는 어떤 맛이 숙성을 통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화학적인 변화, 내부적인 변화, 아니면 공기와 접촉, 그리고 온도, 습도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숙성이 되는 거죠. 뭐 드라잉 숙성도 있고 뭐 웻 숙성도 있고, 음식에 보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커피도 어느 기간, 일정 기간 놔두면 숙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숙성이라는 단어를 거부감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숙성이라고 쓰면 돼요. 그걸 이제 다른 말로 뭐 에이징이라는 걸 쓰는데 그냥 좀 놔둔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또 그러면 숙성이라는 걸 인정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 피클 플레이버 이 기간에 어떤 화학적인 변화가 생성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생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죠? 여기에 어떤 화학적인 변화가 생성이 돼서 맛을 피크로 올린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숙성을 인정하는 거고,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그냥 이거는 맞아요. 예. 숙성이 돼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냐면, 경우에 따라가면 나는 갓볶음 커피를 가장 최고로 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개인적인 취향이 여기가 제일 맛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화로를 주로 먹는 사람들은 여기가 100% 완벽한 커피라고 생각을 하고, 점점점 갈수록 커피는 더 이상 뭐가 생성되지 않은 채 어떤 유기물의 손실만 있을 뿐이어서 맛은 이렇게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이거를 인정을 안 하는 거죠. 더 맛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인정 안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생각의 차이니까 그거는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들은 화로로 먹으면 되는 거고, 우리는 숙성시켜서 먹을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나타났을까를 좀 더 다시 생각을 해보면 숙성과 에이징에는 따라다니는 게 있습니다. 그냥 필연적으로 따라다니는 게 있는데 디게싱이라는 거예요. 디게싱. 그러면 가스가 나간다는 거예요. 커피가 볶아진 다음에는 그대로 있다가 점점 가스가 나가는 거죠. 네, 가스가 나가요. 근데 이게 가스가 나가야지만 커피가 추출이 용이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가스 때문에 이 가스를 어떻게 조절하기 위해서 가스가 좀 잠잠한 거를 생각하기 위해서 2, 3일간 숙성을 시켰던 거예요. 필연적으로 맛부분도 있지만 맛하고 같이 생각을 해야 될 게 디게싱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가스가 추출의 흐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2, 3일 놔둬야 될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2, 3일 있으니까 더 맛있어. 그래서 플러스 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쵸? 갓 볶으면 추출에 영향을 주니까, 추출을 방해를 하니까. 자, 그래서 디게싱이라는 거는 여름철이면 디게싱이 좀 빨리 일어나죠. 안에서 이제 CO2가 나가는데 CO2가 온도가 높아지면 반응을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CO2가 반응을 빨리 하고 빨리빨리 나가면서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CO2가 나가면서 어떤 화학적인 작용도 시키는 거예요.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안에서 내부적인 화합물의 작용들이 생기면서 생성이 되고 가스가 나가고 이렇게 연쇄적으로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여름철에는 그 숙성이 더 빨리 되는 이유가 CO2가 빨리 나가고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생각을 해야 될 게 여기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본인의 로스팅 스타일에 따라 가지고 이게 좀 디게싱 되는 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뭐 과학적인 어떤 근거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경험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라이트한 로스팅을 하게 되면 조금 피크가 좀 더 늦게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크한 것들은 좀 더 빨리 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로브스타 종들 같은 경우에도 좀 늦게 와요. 늦게 와가지고 오랫동안 보관을 하다가 내려지는 케이스가 있는 것 같아요. 라이트한 것들, 그리고 로브스타, 그렇죠? 그리고 로스팅 스타일에 따라 가지고 조금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열풍을 이용을 해서 순환이 잘 되고 수분 배출도 빠르고 이런 것들은 수분을 조금 많이 안 갖고 있게 로스팅을 할 경우에는 조금 더 빨리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드릭이랑 프로밭이랑 두 개를 동시에 로스팅 했을 때 갓 볶았을 때도 마찬가지고 갓 볶았을 때 빵 치고 나가는 그 힘은 프로밭이 좀 더 낫습니다. 그리고 산뜻한 산미도 많고, 근데 디드릭은 약간 뒤에서 조금 산미가 축 치고 올라가고 느끼하고 하는데 디드릭이 조금 더 오랜 동안 라이프를 가져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까지도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천천히 ROR 값이 급하게 로스팅 한 것들은 커피 조직에 손실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약간 로스팅 라이프가 좀 짧아지는 것 같고요. 좀 천천히 좀 진득하니 좀 끌고 갔을 때에는 조금 라이프가 좀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온도와 또 커피가 가지고 있는 그 수분 활성도, 또 CO2 이런 것들이 로스팅 스타일 이런 것들이 디게싱에 영향을 주죠. 근데 디게싱이 가스가 나가면서 화학적인 작용을 생성시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산패라는 용어도 쓰이는데, 산패는 너무 오랫동안 놔뒀을 때 그 산소랑 접촉해서 커피가 망가져 버리고 못 먹게 되는 현상, 약간 부정적인 의미죠. 그래서 산패됐다 그런 건 커피를 못 먹는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건 생각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이제 숙성, 디게싱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디게싱도 다시 얘기하지만 그 온도랑 온도, 또 CO2, 온도가 높아지면 CO2 활성화되고, 또 습도 이런 것들에 따라서 영향을 준다. 또 로스팅 스타일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이런 추세가 있다. 그러면 다시 설명을 하자면 아까 얘기를 했죠. 이렇게 생성되는 이런 것들, 근데 바로 먹어도 하루해가 먹을 수 있었던 이거는
여기에서 먹어서 맛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 가스에 대해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그 기계를 가지고 있으면, 또 그러한 기술적인 진보가 있으면 바로 먹어도 먹을 수 있게끔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기계가 뭐 시네서라든지 좀 프리 인퓨전 기능, 아니면 힘이 좋은 뭐 슬레이어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겠죠. 프리 인퓨전 해가지고 쫙 내려버리고, 그리고 또 그 포터필터 자체도 밑에가 없는 거, 바텀레스 네이키드 포터필터 이런 것들은 신선한 커피를 뽑기에 적합한 구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요건이 충족이 됐을 때는 바로 볶아서 먹었을 때 가스에 대해서 조금 자유로울 수가 있고, 좀 바로 먹을 수도 있다. 먹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중요한 거는, 어쨌든 커피는 시간이 지나면 이 생성되는 것들은 여러 자료들이라든지 핸드북 같은 게 보면, 여기가 커피가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맛이 형성된다라는 것으로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커피조차도 2, 3일에 먹을 수 있다. 당일 볶은 것도, 바로 볶은 것도 먹을 수도 있지만 2, 3일째 먹으면 더 맛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그리고 바로 먹을 수 있으려면 어떤 그런 요건들이 돼야 된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이 연락이 왔거나 아니면 본인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나한테 적용이 되나, 내 기계에 적용이 되나, 내 머신에 적용이 되나, 그런 것까지 감안하고 들어야 돼요. 물론 이제 전달하는 쪽에서는 그런 거를 얘기를 해도 우리는 필요한 부분만 쏙 빼서 듣는 경향이 있고, 우리가 친절하게 그런 걸 다 살피질 않아요. 그 부분만 보고 이제 오해를 해버리는 케이스가 있으니까, 모든 거를 자기 기준에 맞게 설정을 해서 내 형편에 맞게 이해를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해 가지고는, 커피라는 거는 신선해서 맛있는 게 아니고 맛있을 때 먹어야 맛있다. 그 기간은 한 달일 수도 있고 이틀일 수도 있다. 기계에 따라 다르고 로스팅 스타일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에이징이라는, 라이프라는 거는 더 길게 가는 스타일의 로스터가 있을 수가 있다. 본인이 그래서 체크를 해봐야 된다. 본인이 일반적으로 여 구간에 들어가면요, 이 구간에서 맛있는 맛이 나오고 피크를 찍었으면 이 구간에 맞추면 되는 것이고요. 내가 피크가 여기다, 한 달이다 그러면 한 달에 맞추면 되는 거고요. 바로 먹은 게 맛있다 그러면 바로 먹고 해야 된다. 근데 바로 먹으려면 3일 정도는 가스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가스를 해결할 수 있으면 바로 먹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선한 커피가 맛있다, 이런 주제로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저것 말 많이 했는데 좀 정리가 안 되신가요? 저는 좀 제가 오늘 전달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